산을 삼켜버린 불이 민가를 덮쳤다. 사람의 마을에 내려온 자연의 재앙 산불. 그 엄청난 위력 앞에서 인간은 무력했다. 도저히 이거 끝까지 살아가다가 여기에 용광로 같은 여기에 견뎌낼 수가 없어서 2006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산불은 무려 300건을 넘어섰다. 해마다 한반도의 봄은 산불과 싸우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대구의 한 야산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산불은 초속 8m의 강풍을 타고 팔공산 자락으로 퍼졌다. 헬기 16대에 소방인력 4천여 명을 급기 투 밤새 진화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불은 16시간에 걸쳐 팔공산 일대 3만여 평을 초토화시켰다. 우리나라의 산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500건 이상의 산불이 났다. 해마다 1,300만 평의 숲이 사라져갔고 그 피해액이 100억 원을 넘었다. 우리나라 산불의 70%는 3월에서 5월 사이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산불은 수백 년에 걸쳐 조성된 숲을 단 몇 시간 만에 폐허로 만든다. 작년 식목일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도 양양군. 불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복구가 진행 중이다. 양양군에서는 불에 탄 나무들을 베어내고 있다. 산불이 지나간 산에서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100년에 이르는 소나무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금 수령이 한 30년 된 소나무로 아주 이렇게 생장이 양호한 소나무였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나기 전에는 아주 이렇게 가치가 높은 나무였지만 산불 후에 뭐 재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싼값에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무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예. 화상을 입은 소나무는 물과 영양분의 순환 통로가 막혀 대부분 죽게 된다. 그래서 불이 난 숲의 소나무들은 골목에 펄프형 목재로 판다. 산불이 아니었다면 고급 건축재로 쓰였을 나무들이다. 마을에도 화마의 그림자가 남아있다. 작년 산불로 전체 주택의 80%가 불에 탄 양양군 용호리.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6개월 동안 컨테이너에서 생활해가며 집을 지었다. 봄, 농부는 다시 감자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갈고 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지만 산불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주민들에겐 아직 작년 산불의 악몽이 생생하다. 사는 시간이 1시간 정도도 안 걸렸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도망가기 바빴으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뿐. 다들 이렇게 농사 짓다가 저기 1시 반 좀 넘어서 그 불 붙었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망가기 바빴는데 뭐 챙길 것나 이런 거 그거 챙길 시간이 없었고 일단은 몸만 빠져나가는 거 그게 정신없었죠. 비스나 많아요. 사람이 끼 나왔으니 안 죽었지요. 다 죽었지요. 불이 산등에서 나무 지금 다 잘랐잖아요. 저 나무가 다 불이 타가지고 지금 행하잖아요. 저기서 나이가 없으니 이러니까 여기 불이 들어와가지고 시커먼 연기가 들어오니까 해본 소리가 없어요. 금방 다 탔지 뭐, 집이. 불은 2005년 4월 4일 자정 무렵 일어났다.
양양군 강현면의 한 도로변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갔다. 당시 풍속은 초속 18m. 양양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었다. 새벽이 되도록 불길이 잡히지 않자 마을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산불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을 타고 능선을 따라 긴 띠를 두르며 뻗어간다. 마침내 새벽 3시를 기점으로 양양 일대 12개 마을 주민 700명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불길이 다가오는 속에서도 세간을 하나라도 더 옮기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아직 안 가셨어요? 저 나갔다 또 들어왔지, 이 냉장고 때문에. 이거 때문에. 물건을 다 못 꺼내셨어요? 뭐 다 못 꺼냈지 뭐. 아이고, 누가 이렇게 불을 난. 아이고, 세상에. 이런 건 처음 경험해 보시는 예, 거예요? 이렇게 처음이네. 그래서 뭐 임시이나 무슨 뭐 쌀이나 먹을 거나 좀 그러고 말았지 뭐. 내고서 뭐 공장 못 하겠는데. 여기 하나도 못 그런 사람들도 많고. 연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 대형 소방 헬기가 출동. 진화 작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강원도뿐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소방차까지 모두 300여 대의 소방차와 2만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소방 헬기가 저수지의 물을 산에 쏟아 부으면서 불길은 급격하게 잦아들었다. (4월 5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산불이 잡혀갔다. 그러나 오후에 접어들면서 강풍에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바람에 소나무 숲에서 불씨가 되살아나 2차 발화가 시작된 것이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불은 삽시간에 동쪽으로 번져갔다. 이 차 산불은 민가 깊숙이 침투해왔다. (4월 5일) 오후 바람은 순간 초속 32m에 이르렀다.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위력이었다. 양양 시내는 연기로 가득 차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다. 주민과 관광객 3,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산불은 용오리 등 민가를 덮쳐 주택 160여 채를 태우고 산림 294만 평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화마가 지나간 마을은 폐허가 됐다. 주민들은 원망할 대상조차 없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넘어온다는 소식에 낙산사도 바빠졌다.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세운 천년고찰 낙산사는 보물과 문화재가 많았다. 스님들은 먼저 탱화와 불상을,
불길이 미치지 않는 창고로 옮겼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불은 낙산사를 덮쳤다. 불길이 요 뒤편에 있었거든요. 도로 건너편에. 도로 건너편에 있었는데 갑중에 불어오는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불씨가 조금 남아있던 불씨들이 경내로 날아들면서 여기저기에 막 융당폭격 하듯이 불이 붙어버렸죠. 그래서 막 불타는 시간은 고작 한 1시간 한 30분 정도 이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원체 강한 불길이었기 때문에 이 주변 낙산사 주변 일대 인력 한 30만 평을 포함해서 거의 다가 완전히 막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죠. 불은 낙산사 서쪽 일주문을 시작으로 경내에 번져왔다.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강풍은 물줄기를 흐트러뜨리고 열기는 물을 순식간에 증발시켰다. 결국 강한 불과 열기에 소방관 3명이 고립되고 소방차가 녹아내리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화염하고 연기 아주 질시, 숨을 못 쉬서 직원 3사람은 좀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될 정도로 지금 질식돼 있고 도저히 이거 끝까지 사살다가 여기에 용광로 같은 연기에 견뎌낼 수가 없어서 못 지키지 못했습니다. 천년 고찰 낙산사가 화마 앞에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시간 반. 자연의 대재앙 앞에서 인간은 무력했다. 결국 불은 낙산사 경내 32채의 건물 가운데 22채를 태우고서야 진화됐다. (1년이) 지난 지금 낙산사는 어떤 모습일까? 경내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찰의 재건을 위해 모아둔 나무들이다. 사찰의 대웅전인 원통 보전은 완전히 소실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당은 터만 겨우 남아있을 뿐 형태를 찾을 수 없다. 낙산사의 또 다른 상징이었던 해수 관음상. 바닷가에 근접해 큰 불은 피했지만 곳곳에 1년 전 산불의 흔적이 남아있다. 낙산사의 역사를 상징하던 고목은 불에 타 죽었다. 폐허가 된 낙산사는 아직도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로 붐빈다. 그러나 자연과 역사가 장중하게 어우러졌던 예전의 낙산사는 이제 이곳에 없다. 낙산사로 이렇게 수학여행 왔는데요. 아래 올라오다 보니까 나무들이 탄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고요. 낙산사 이게 역사들이 없어진 걸 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한 이곳에 3번에서 4번 정도 온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돌담길을 쭉 걸어가면 너무 멋있었어요. 자연의 한 폭의 그림 같았고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사람이 항상 중심으로 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번에 걸어가면서 쭉 보니까 마치도 무슨 피난길의 행렬 같아서 너무 삭막하고 척박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의 70%는 동해안에 집중돼 있다. 동해안에서 주로 대형 산불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팬 현상 때문이다. 영서지방의 수변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수분을 상실하고 반대편의 영동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된다. 이 때문에 동해안의 산불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1996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일어났던 강원도 고성군. 사흘 동안 1120만 평의 산림을 태운 고성 산불 역시 고온 건조한 바람을 타고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산불은 숲의 바닥에서 일어나는 지표화에서 시작해 바람을 타고 줄기와 잎을 통해 퍼져나가는 수간화로 번지는 게 특징이다. 수간화는 종종 바람을 타고 수킬로미터까지 날아가 대형 산불로 확산된다. 이런 산불은 우리나라 산불의 전형적인 형태로 나무의 수종과도 관계가 깊다. 제작진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침엽수인 소나무와 활엽수인 굴참나무의 연소 특성을 비교 실험했다. 소나무 잎과 굴참나무에 동시에 열을 가하자 굴참나무 잎은 불이 빨리 붙었다가 빨리 사그러드는 반면 소나무 잎은 불꽃의 높이와 지속성이 2배 이상 높았다. 타고 남은 재에도 차이가 있었다. 굴참나무 잎은 일시에 열량을 소진해 불씨를 남기지 않는 반면 소나무는 불씨가 남아 재발 위험성이 높았다. 이것은 바람이 불면 2차 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낙산사를 태워버린 양양 2차 산불도 이것이 원인이었다. 이번엔 통나무에 900도의 열을 가해 복사열에 의한 발화 실험을 했다. 소나무가 불이 빨리 붙고 더 오래가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에는 침엽수림과 한렵수림 그리고 혼혈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침엽수림이 한렵수림보다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침엽수림인 대표적인 소나무에서 가지고 있는 테르핀류 같은 정유 성분들이 구차나무 같은 한렵수림보다는 1.5배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봄철에도 잎이 무성하게 달려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연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침엽수림이 한렵수림보다는 훨씬 더 산불에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침엽수인 소나무가 활엽수보다 2배 가까이 많다. 게다가 산불 지역에 인공조림을 할 때도 대부분 소나무를 심는다.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계속 심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이제 영동 지역 같으면은 이제 소나무림에서 송이를 생산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경제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안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요. 또 기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서상이라든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동 지역 산림의 80%는 소나무다. 낙산사 역시 경관을 위해 조성한 소나무 숲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불은 세차를 에워싸고 있던 소나무 숲을 타고 경내로 번져와 보물이었던 낙산사 동종 등 중요 문화재를 태웠다.
사찰 안에 소화 설비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대형 산불 앞에서 소화전은 최소한의 방어마저도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사찰을 보게 되면 역시 그 산속에 위치한 그런 부분이 사찰의 장점이면서 또한 그 화재라든가 안전이란 그런 부분에 역으로 그 취약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찰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작년에 발생한 낙산사의 화재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 산불에 의한 그 위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불 같은 경우에는 그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광범위한 부분에서 그 사찰의 위험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한두 군데의 어떤 그 소화 설비라든가 대책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어떤 그 방제 대책을 세우는 부분에서는 충분한 그 어떤 그 방화 설비부터 시작해서 사찰의 각 특성에 맞는 어떤 그 방제 시스템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찰 문화를 가진 일본은 산불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교토의 대표적인 사찰인 청수사. 778년 일본의 한 승려에 의해 세워진 청수사는 맑은 물이 흐르는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본당 아래 약수는 일본 5대 약수에 들 만큼 좋은 물맛을 자랑한다.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이 사찰은 그동안 6번의 화재를 겪었다. 현재의 건물은 1633년에 다시 지어진 것이다. 청수사의 특징은 대웅전의 지붕에 있다. 지붕은 기와가 아니라 히노키나무, 즉 편백나무로 만들었다. これで屋根を作ったんですか？屋根吹いてるわけ。瓦の代わり。 기와 대신으로. 기와 대신으로 이렇게 갖고 이제 지붕을 했고, 그럼 이거로 지붕을 했기 때문에 불날 염려가 많겠네. 네, 가시になる心配がありますよね. 여자가 스프링클러인 거지.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히노키 치올이라는 독특한 기름 성분을 함유해 향균 및 방충 효과가 있는 히노키 나무는 견고하고 위생적인 대신 불에 잘 타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청수사의 지붕에는 자체 스프링 쿨러를 부착했다. 경내 곳곳엔 방수총이라 불리는 강력한 소화전이 설치돼 있다. 청수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찰의 지붕과 아래에서 각각 물을 뿜어내 초기 진화에 대응하도록 설비돼 있다. 백여 개의 전통 공예품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청수사 앞 상점거리. 이곳에 또 하나의 방제 시스템이 있다. 그것은 청수사 자원봉사대. 상인들로 이뤄진 자원봉사 조직이다. 이 거리에서 3대째 공예품 상점을 운영하는 카즈나가 씨는 자원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60명에 이르는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났을 때 소방호스로 불을 진압하는 호스반, 문화재를 운반하는 반출반, 그리고 절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반으로 나누어 1년에 2번씩 정기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清水寺はやっぱり1200年の歴史が、その歴史を守る 기요미즈대라는 1200년의 역사가 있고 몇 번인가 화재가 났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냈습니다. 저희들도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역시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절이 있어야 우리도 힘든 것입니다. 일본은 1949년 1월 법령사가 화재로 전수한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에 대한 화재 대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문화재 방제의 날을 정하고 관련 법률과 국가 보조금 지급 체계를 만들었다. 관음상. 교토 인근 와카야마 현에 위치한 분화사.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사찰이다. 분화사는 1000년의 역사 동안 4번의 화재를 겪었다.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대법당이 마지막으로 지어진 것은 1720년. 이후 300년 동안 이곳엔 단 한 번의 화재도 없었다. 사찰 곳곳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제 시설이 갖춰져 있다. 목재 건물인 대법당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건물 곳곳에 달린 180개의 센서다. 법당 안에도 소화 설비가 갖춰져 있어 작은 화재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법당 안에 불을 피우고 화재 감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험했다. 불에서 가장 가까운 센서가 화재 장소를 알린다. 이와 동시에 법당 안에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 불이 나면 즉시 대웅전 주변에 있는 방수청을 가동한다. 대법당의 건물 높이는 22m, 방수청 물의 높이는 25m다. 물은 수막을 형성해 법당 전체를 화재로부터 막는 역할을 한다. 全部で6台ありまして、裏山の方に面している部分が3台あります。表側に面している部分が3台あります。裏山の火事の場合は、後ろの3台でもって山火事を防ぎます。そして前の3台でもって本堂を守るように設計しております。 분화사에서는 2003년 20억 원 정도를 들여 이 화재 방제 시설을 설치했다. 비용의 70%는 국가에서 보조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문화재를 하나하나 지켜가자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법률로도 정해져 있고 이를 위해 국가에선 보조금도 많이 줍니다. 우리 절에서 시설을 하는데 약 2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 20억 원 중에서 약 70%를 나라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 시설을 하고 나니 상당히 안심이 듭니다. 만약 사찰에 산불이 찾아오더라도 분화사는 자체적으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이것은 사찰의 천년 역사를 완성하는 기둥이 되고 있다. 자연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불의 80%가 사람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재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난 2000년 울진, 고성, 동해와 함께 대규모 산불이 휩쓸고 간 삼척지역. 백두대간의 한 자락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림이 울창하던 지역은 이제 민둥산으로 변했다. 산불이 일어나면 지표면의 온도는 1000도를 넘나든다. 이때 지표의 열기는 땅 위뿐 아니라 지하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하에 사는 곤충과 미생물 또한 높은 열에 의해 죽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산불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 그 토양의 구성 그 단계에서 표토층과 그 A층에 주로 존재하는 토양 미생물이 밀도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그 식물체가 다시 생장하는데 필요한 미생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토양 생태계가 복원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파괴된 토양 생태계는 산의 회복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미생물과 박테리아의 실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송이다. 산불이 나면 소나무와 함께 소나무의 뿌리에 기생해 사는 송이균도 죽는다. 산불 이후 송이를 채취하던 영동 지방의 주민들은 소득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송이균이 다시 복원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0년이다. 산림에서는 그 집주적인 목재 생산과 더불어 가지고 산림에서는 각종 부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송이 생산인데 산불 피해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10분의 1 정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득이 많이 줄었을 뿐 아니라 각종 산채라든가 약초라든가 이런 부산물이 소실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흙의 죽음은 산의 소실로 이어진다. 최근 미국 지질조사국은 산불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불 발생 지역의 토양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강원도 산불 발생 지역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산불 지역의 흙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됐다. 산불의 열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구멍이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 조사했을 때 발로 밟아본다든지 하면 푸석푸석한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느슨하고 교란이 많이 된 그런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집중호우나 강우 아니면 강우에 의해서 강우가 이제 지표 내부로 침투하게 되면은 치밀한 그런 조직을 가진 집안에 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집안에 비해서 훨씬 산사태 내지는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96년 산불로 서울 여의도의 10배에 달하는 산림이 타버린 강원도 고성.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고성 산불 피해지를 보건연구조사지로 설정해 관찰하고 있다. 산불이 일어난 지 3년 후 그곳은 생명을 회복해가고 있었다. 죽은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의 안식처가 됐다. 산불에 타서 죽은 소나무의 밑둥은 불개미의 왕국이 됐다. 나물류와 상치식물이 숲의 하층을 이루면서 초목류의 생태계가 회복됐다. 꽃과 풀이 살아나자 폐허의 땅에 곤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켠에선 물가치가 알을 낳아 새끼를 키우기 시작했다. 둥지를 틀 나무와 새끼를 먹일 곤충이 확보되자 새해가 돌아온 것이다. 혼돈 속의 안정. 폐허가 된 자연은 잿더미 위에도 싹을 틔어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고성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자연 보건지엔 소나무가 사라졌다. 대신 굴참나무와 신갈나무 등 참나무류의 활렵수들이 산을 뒤덮고 있다. 1996년 산불이 나기 전에는 이 지역이 소나무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산불이 난 후에 소나무는 다 죽고 당시에 이 참나무류들이 뿌리에서 맹아를 삭을 틔어서 자랐기 때문에 빨리 이곳을 덮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싹을 틔어 번식하는 참나무류는 불 속에서도 땅 속에 뿌리 많은 무사해 산불 이후에도 이곳에 번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씨를 뿌려 번식하는 소나무는
우점 경장에서 도태됐다. 자연 복원지의 반대편엔 인공 복원지가 조성돼 있다. 인공 복원지엔 주로 소나무를 심었다. 소나무는 척박한 환경에도 잘 자라고 주민들의 소득원이 되기 때문에 산불에 약한 위험성을 안고 있으면서도 산불 지역에 꾸준히 조림되고 있다. 복원 10년째를 맞은 지금 소나무는 50에서 80cm를 자라 안정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숲을 이루려면 앞으로도 2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산불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3년 대형 산불을 겪은 호주의 수도 캔버라. 당시 근교의 공원에서 번개에 의해 자연 발화된 불은 바람을 타고 캔버라 교외 지역을 엄습했다. 섭씨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시속 35k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다. 캔버라 주택가엔 홍수처럼 불덩어리가 쏟아져 내렸다. 불과 사흘 만에 4명이 죽고 36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50채의 집이 불에 탔다. 호주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었다. Blankets, those kind of things, which were very popular in England. In about used to be all forest. That was all forest. 인구 2만 명의 호주 행정 수도 캔버라는 주택과 도심 곳곳을 숲으로 꾸민 계획 도시다. Very small amount of regrowth. The fires also burnt all along that mountain range, and you can see. 그러나 전원풍으로 꾸민 자연 친화적인 도시 구조는 산불의 치명적인 결점을 드러내며 순식간에 불의 지옥으로 변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캔버라엔 아직 산불의 흔적이 남아있다. 1000명이 넘었던 이재민들에게는 새로운 집이 주어졌다. 숲이 있던 지역에는 나무를 심어 인공 조림을 하고 있다. 인공 조림을 하는 수종은 소나무류의 침엽수다. 그러나 산불의 위험이 높은 이곳에서 소나무는 인기 있는 수종이 아니다. 소나무는 목재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심는다. 이 나무는 약 25년 된 것으로 2003년 산불 때 불탔습니다. 씨앗이 주변에 뿌려져 주변에서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호주에선 대부분의 산불 피해 지역을 방치한 채 자연 복원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산불이 난 지역의 식생은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산불이 난 지역의 소나무는 죽어가는 반면 유칼립투스는 스스로 복원해 숲을 이룬 것이다. 목재가 견고한 하드우드의 일종인 유칼립투스는 재질이 단단해 산불이 덮쳐도 껍질만 탈 뿐 내부는 잘 타지 않는다. 또한 뿌리에서 싹을 틔워 번식하기 때문에 산불 지역에서도 다시 자라 숲을 이룬다. 이런 이유로 유칼립투스는 호주 산림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놀랍게도 제 뒤에 있는 유칼립투스 나무는 2003년 1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불탔습니다. 한국의 소나무 같은 침엽수림이라면 그 정도로 타면 죽을 겁니다. 하지만 호주 숲에 있는 유칼립투스의 특징은 하드우드로 산불에 타더라도 대부분 다시 살아납니다. 호주의 숲은 지난 수백만 년 동안 불과 함께 했습니다. 호주에서 산불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자연재해다.
지난 30년간 산불로 사망한 사람이 200여 명. 건조한 데다 도시와 숲이 인접해 있어 호주엔 산불이 끊이지 않았다. 시드니 교외에 위치한 버컴힐. 3년 전에 산불이 났던 곳이다. 폐허를 뚫고 유칼립투스가 숲을 이룬 이곳에선 황소개미가 발견됐다. 황소개미는 풀숲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구하고 있다. Yep, that's all the same thing. It's just broken down. 캥거루의 일종인 왈라비의 배설물도 발견됐다. 이곳의 자연 생태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다. As you can see, we've got some more 아, 여기 버커밀 지역에 유칼립투스 숲에 개미들이 오고 있습니다. 황소 개미들입니다. 또 캥거루와 비슷하게 생긴 월러비의 배설물이 많이 보이는데요. 월러비가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년 전에 산불에 탔던 유칼립투스 관목이 다시 자라면서 동물의 먹이가 생기고 또 숲의 고양이나 여우 같은 공격적인 동물로부터 이들을 보호합니다. 캥거루과로. 캥거루보다 작은 목줄을 가진 왈라비는 초원이나 덤불에서 무리를 지어 산다. 나뭇잎을 먹고 사는 왈라비와 캥거루에겐 숲의 식생이 얼마나 풍부한가가 서식지를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 산불로 죽어간 숲이 되살아나자 떠났던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호주 최대 국립공원인 블루 마운틴. 시드니의 서쪽에 위치한 블루 마운틴의 총 면적은 4억 6천만 평, 서울의 2배에 이른다. 광활한 공원을 메우고 있는 것은 유칼립투스의 숲이다. 블루 마운틴에서는 유칼립투스를 이용해 산불이 인간을 덮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블루 마운틴의 숲 곳곳에서는 누군가 인공적으로 불을 지른 흔적을 볼 수 있다. 불을 지른 사람은 소방관들이다. 소방관들은 숲에 정기적으로 불을 놓아 숲 속의 장가지나 잎을 태워 없앤다. 산불이 났을 경우 연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없애 큰 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작년에 불을 놓은 곳엔 벌써 새로운 숲이 들어서 있다. 맹아를 튀어 번식하는 유칼립투스의 생명력이다. 또한 유칼립투스는 건조한 지방에서도 잘 자란다. 숲엔 유칼립투스 나무에 의지해 살아가는 동물이 있다. 코알라다.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숲에 서식하며 나무의 잎을 먹고 나무 줄기에 기대어 살아간다. 유칼립투스의 잎에는 오일 성분과 함께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하루 20시간을 나무에 매달려 잔다. 유칼립투스 잎의 알코올 성분은 나무에서 금방 떼어낸 잎에도 불이 붙을 만큼 강하다. 마른 잎의 경우 인화력과 지속력은 더욱 뛰어나다. 기름 성분이 있는 것처럼 다른다. 오케이. 연기가 나면서. 블루 마운틴의 소방관들은 공원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눈 후 번갈아 불을 놓아가며 산 자체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다.
방화선은 숲뿐 아니라 민가에도 필수적이다. 호주엔 숲속에도 민가가 많다. 산속 주택도 집 주변의 나무를 없애 화재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지난주 이곳에 불을 질러 산불의 위험 요소를 없앴습니다. 이유는 주변에 있는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불을 내어 불이 날 수 있는 연료들을 없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동안은 산불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이 나더라도 큰 불이 아니고 작은 불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산불을 질러 장가지들을 태워버리면 이 지역에 대한 훌륭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호주에선 집을 지을 때 집 전방 20m 안에 있는 나무를 모두 베어낸다. 산불이 났을 경우 불이 집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건축 자재 또한 불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고른다. 집을 지을 땐 소방관서의 자문을 받아 건축 자재를 결정한다. 주로 불에 잘 타지 않는 철이나 하드우드로 할 것을 권한다. 20m의 방화선과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로 지은 집.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이다. 블루 마운틴에 산불이 났다. 소방관은 급하게 본부와 교신을 시도했다. 블루 마운틴 공원의 한가운데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소방대원은 현장으로 가지 않고 본부로 돌아갔다. 산에서 산불이 난 게 아니라 농부가 농작물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부가 농작물을 태우는 것도 소방서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종종 숲에 산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루 마운틴과 시드니 지역의 산불을 관리하고 있는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소방본부. 주에서 일어나는 산불의 99%가 이곳에서 관리된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소엔 소방서, 경찰서, 주정부 등 각 기관에서 일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이곳에 모여 함께 일한다. 통제센터의 시스템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혼란이 없도록 관리되고 있다. 정전이 됐을 때 색깔만 보고도 산불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차트를 배치했다. 또한 소속 기관과 배정된 업무에 따라 다른 색깔의 유니폼을 입도록 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호주 방제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탄탄한 자원봉사 조직이다. 호주에는 7만 명에 이르는 산불 자원봉사단이 있어서 각자 지역에서 일어나는 산불을 막는다. 그들은 정기적인 훈련과 실전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지역의 산불 전문가라고 믿고 있다. 호주에서 산불 자원봉사의 역사는 100년을 넘었다. 시드니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덩큰 시내는 3대째 산불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And 덩큰 씨 가족들은 자신들이 지역의 산불 자원봉사단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okay, guys. See you later. Well, Rebel, I guess there's something of a tradition of firefighting.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내력입니다. 제 할아버지도 소방자원봉사대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곳에 왔을 때 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산불 자원봉사대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내력으로 아주 자랑스러운 일로 제 큰아들 마이클은 제가 하기 전부터 했습니다. 호주인은 공동체를 중요시합니다. 산과 숲 가까이에 살면서 산불 자원봉사대를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이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호주 사람들은 함께 일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습니다. 지난번 큰 산불이 발생했을 때 깃들에서 소화용 펌프를 사용하고 있던 제 아내가 수영장에서 물을 끓여들여서 이웃집을 불에서 구했습니다. 지역 소방본부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650명의 직원들이 산불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다면 뉴사우스웨일즈는 이렇게까지 성공적으로 화재 관리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호주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인력과 식상의 특징을 이용해 불이 인간을 덮치기 전에 먼저 불을 이용해 자연의 재앙에 대처하고 있다. 호주에서 산불은 생태계의 종말이 아니라 순환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산불 방제책은 무엇일까? 낙산사의 작은 해답이 있다. 작년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화재의 중심에 있었지만 불에 타지 않은 법당이 있다. 보타전이다. 낙산사 경내의 건물 대부분을 집어삼킨 화마도 이곳만은 침범하지 못했다. 무엇이 산불로부터 보타전을 지켜냈을까? 그것은 바로 보타전을 에워싸고 있던 활엽수 지대였다. 당시 낙산사 법당의 대부분이 침엽수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보타전만은 예외였다. 당시 활엽수림에도 불씨는 옮겨붙었다. 그러나 나무는 그을리기만 했을 뿐 타지 않고 살아남았다. 활엽수가 불길을 막자 불길은 더 이상 법당으로 옮겨가지 못했다. 보타전 뒤에 활엽수림이 방화선 역할을 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산불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삼척시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산의 소나무를 일부 솎아내고 그 자리에 활엽수를 심어 산불이 났을 때 불길의 확산을 막는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수종을 활용해 산불 피해를 줄이는 조림 기법을 내화수림이라고 한다. 내화수림은 특정의 수종을 고집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산불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남 함양군에선 소나무 숲에 20m 넓이로 감벌을 하고 활엽수인 밤나무를 심었다. 밤나무 숲은 산불이 났을 때 불길의 확산을 막아 피해를 줄일 뿐 아니라 가을이면 과실을 맺어 주민들에게 유용한 소득원이 된다. 일반적인 산에 있는 저 소나무 숲은 소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송진이라든지 솔방울, 가지와 잎을 통해서 산불이 발생하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빨리 확산이 됩니다. 빨리 확산되는 반면에
여기 있는 밭나무 산에는 3, 4월 건조한 시기에는 잎이 다 떨어져 짚어 있기 때문에 그 산불이 발생을 해도 요 늦게 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내화 수림대를 조성해 산불의 피해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산불이 나면 그 피해는 눈에 보이는 것이 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숲에 의존해서 살고 있던 토양 미생물이라든가 곤충 같은 것도 피해를 받고 또 새나 동물들도 떠나버리고 더구나 처음 한 2년간은 토양에서의 유출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산림 생태계에 상당히 교란이 오는데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데는 약 30년 내지 50년이란 긴 세월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산불은 생태계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허가 된 천년고찰 낙산산은 이 봄 새로운 생명을 불러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불에 탄 산을 청소하고 이곳에 다시 묘목을 심을 것이다. 그러나 낙산사에 다시 나무 그늘이 드리워지고 새가 날기까지는 최소 30년이 필요하다. 그 30번의 봄을 맞을 동안 과연 낙산사는 화마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낙산사는 인간에게 위태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